이 영상에서는 아이겐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고유 벡터 그리고 심메트릭 매트릭스 그리고 심메트릭 매트릭스의 예로 텐서 그리고 실제로 유니티에서 텐서와 관성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회전하는 전반적인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겐 벡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일관성을 위해서 앞부분에 제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심메트릭 매트릭스도 그림을 그려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 그리고 심메트릭 매트릭스를 보면 여러분이 그 단계별로 보면은 개념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 그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애더 토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너샤를 구하는 방법과 실제로 토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아이겐밸류와 심메트릭 매트릭스와 텐서라는 것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영상 시리즈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형 변환이 일어났을 때 변환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형 변환 매트릭스를 준비를 할 수 있고 주어진 입력 부위에 대해서 선형 변환 행렬을 적용을 하면 행렬과 벡터의 곱셈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로 변환이 적용된 벡터 V''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환에 의해서 변환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선형 변환은 크기 변환, 회전 변환, 위치 변환을 포함을 합니다. 어파인 변환에서는 위치 변환까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환의 결과는 세 가지가 조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래 변환이 뭔지 찾기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여러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보면 게임이 실행이 되고요. 게임이 실행되었을 때 A키를 누르면 특정한 변환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박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스가 도대체 어떤 변환이 적용되었을까요? 그 말은 변환의 특징이 뭔지 해석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변환의 특징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 변환에 가깝도록 제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00, 마이너스 카메라의 위치가 적당하게 조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가 지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5도 회전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회전된 방향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탑에서 보다 잘 보이도록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탑에서도 정확하게 보이도록 정렬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직선이 이렇게 렌더링 되어서 지금 직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변환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이 45도 회전된 이 직선을 중심으로 박스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보든지 탑에서 보든지 간에 박스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변환에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이 변환은 어떤 특정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변환이 적용된 거다라고 변환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변환이 적용되었을 때 그 변환의 특성이 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변화는 제가 일부러 45도 회전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코드를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45도 회전된 축을 중심으로 토크를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변환된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그 변환의 특성이 뭔지 그 특성을 이루는 식을 찾아내는 게 수학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eigenvalue, eigenvector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과 더불어 위키피디아 eigenvalues and eigenvectors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영상을 그대로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예로 드는 한 예를, 변환의 예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변환 전에 이런 점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벡터들을 그렸습니다. 파란색 벡터는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마젠타색은 이렇게 직각인 방향, 대각선과 직각인 방향 벡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벡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적용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보면 스크롤 다운해서 보면요. 저 변환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영상인데 보면 이게 변환 전이고요. 변환을 거쳐서 인터폴레이션 된 것을 보면 이렇게 변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변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변환이 되고 나서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니트에서 살펴봤을 때도 변환 후에도 회전축은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변환에서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성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벡터는 크기는 변경되었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젠타 색깔도 분홍색 색깔도 보면 크기도 변하지 않았고 방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벡터를 실제로 보면 방향은 유지한 채로 크기만 3배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분홍색 벡터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크기도 바뀌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 후에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를 찾아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것은 다른 점들의 상대 위치를 이제 관측함으로써요 회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특성을 기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만약 방향이 변하지 않는 두 벡터를 찾아냈다면 지금 이 변화는 파란색 방향으로는 뭔가가 3배 늘어났다. 2차 변환이니까요. 그리고 마젠타색 쪽으로는 뭔가 그 원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들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변환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변환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변환 t를 적용을 했어요. 그럼 그 결과로 방향 v는 유지한 채로 크기 스케일러 값을 람다라고 했습니다. 크기만 바뀐 어떤 벡터 v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v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v를 찾았을 때 그 벡터 v를 특성 벡터 혹은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겐 벡터는 변환의 특성을 기술하기 때문에 특징 벡터 혹은 특성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이거를 구하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름이 아니고 그, 그 원래 용어를 따서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아이겐 밸류 혹은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행렬과 벡터의 굽으로도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벡터 u가 있을 때 변환을 위한 행렬 a가 주어졌다면 u를 a 행렬로 변환 적용한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벡터가 나오는데 u의 방향은 유지한 채로 스케일러 값 람다만 바뀌는 거죠. 네, 이런 벡터 u와 v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벡터 u를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요.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 차원에서는 n개의 아이겐 벡터 그리고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기술하기 때문에 특징 벡터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식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행렬 A와 곱해서 새로운 W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W는 람다 V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V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AV-람다 V는 0이 되는데 람다 그 V로 묶어내면 A-람다인데 A가 행렬이기 때문에 A 대신에 항등 행렬 I를 써서요. A의 차원과 같은 항등 행렬 I를 써서 A-람다 I 전체 곱하기 V는 0 이라는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람다 그리고 V를 찾으면 되는데 이 식이 그 변환의 특징을 기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성 어, 그 characteristic equation 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a 람다 v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v는 입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a 람다 i에 해당하는 값이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습니까? a 람다 i가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할 때 열경렬을 써서 구하죠. 예, 열경렬을 구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람다 i가 행렬이고 행렬에 열경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a 람다 i의 역행렬을 좌변에 곱해주면 좌변은 v가 남고 우변은 a 람다의 역행렬 곱하기 0이 됩니다. 우변은 0벡터와 곱했으므로 명확하게 0입니다. 이것은 v가 어떤 입력이 v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려면은 a 람다 i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행렬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싱귤러가 되기 위해서는 행렬식이 0이 돼야 됩니다. 분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a 람다 i의 행렬식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와 람다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n차원 행렬 A에 대해서 A 람다 i를 구해보면 n개의 람다를 구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인수분해 했을 때 각각의 항을요, 0으로 만드는 아이겐 밸류 람다 n개라면 n개의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예로 든 2x2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행렬이 21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특성 방정식이 a 람다 i가 됩니다. a는 2112가 되고요. 람다는 변수고 i는 2차원에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a는 1001이 되겠죠. 그래서 i 대신에 1001을 대체해서 이 식을 풀어보면요. 2 람다 다음에 1 그리고 2행 1열은 1 0이니까요. 다음에 2 람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행렬식의 정의에서 이걸 풀어보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3 4람다 플러스 람다 스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의해서 람다를 구해보면 람다는 1과 3으로 구해집니다. 여기서 이 람다는 아이겐 밸류입니다. 우리는 아이겐 밸류 1과 3을 구했습니다. 아이겐 밸류를 구했으므로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람다를 원래 식에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람다 1을 넣어보면요. 1, 1, 1, 1이 되죠. 그래서 원래 식이 a 람다 i이기 때문에요. a, 예, 원래 식이 av는 람다 v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행렬이 이렇게 구해졌고요. 입력이 v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식을 전개를 해보면 x, y는 0, x 플러스 y는 0이 됩니다. 모든 식이요. 어, 부정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해는 x는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해는 1 1이 됩니다. 그래서 1 1이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우리가 원래 변환에서 살펴봤을 때 이 마젠테에 해당하는 이 벡터의 방향이 1 1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벡터를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겐밸류 3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1, 다음에 1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다음에 xy 곱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y는 0이 됩니다. 두 식을 풀어보면 x는 y 형태가 되어서 역시 무한계의 해를 가지고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해는 1,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환에서 보면 변환되기 전에 11 벡터가 크기가 3배로 늘어나면서 방향을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벡터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환 행렬 A, 2차원 행렬
2x2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야 됩니다. v 람다 이런 아이겐 밸류가 1일 때 첫 번째 아이겐 벡터를 말합니다. 1, 1. 그리고 v 람다 3은 아이겐 밸류가 3일 때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말합니다. 1, 1.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변화는 1, 1 방향으로는 변환 후에도 점들의 간격이 유지가 된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람다가 1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 방향으로는 크기가 3배 늘어나도록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 A 행렬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변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심메트리 매트릭스와 벡터를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전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어떤 벡터를 그 행렬과 곱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회전 행렬은 어떤 벡터를 회전시킨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위치 변환 행렬이 있다면 벡터를 곱한다는 것은 그 벡터의 위치를 곱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크기 변환 행렬이 있다면 그 벡터를 곱한다는 것은 크기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어떤 심메트리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 심메트리 매트릭스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심메트리 매트릭스를 벡터와 곱했을 때 그 변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심메트리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회전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에서 회전 행렬은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2차원인 경우 그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했다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두 번째 행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설정되는 행렬입니다. 이 R 행렬은 2차원상에서 회전, 세타만큼의 반시계 회전을 나타내는 행렬이 됩니다. 회전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Q점 AB가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Q' 값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회전 변환 행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회전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X축과 Y축을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그 새로운 X', Y' 축에서의 Q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Q'은 A', B'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축 X', Y''을 사용을 한다면 그 요소의 값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축을 변화시킨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X축과 Y축을 회전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X축을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그 단위원에서의 요 좌표값은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다음에 Y축을 똑같이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요 단위원 상에서의 그 교차하는 값의 위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2바이 이 회전 행렬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첫 번째 베이시스가 되게 첫 번째 칼럼에 위치를 시키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두 번째 칼럼에 위치하도록 위치시키면 이것이 회전 변환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변환 행렬은 각각의 칼럼이 새로운 축에서의 베이시스를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전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 행렬의 트랜스포즈와 인버스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각각의 행과 각각의 열벡터를 각각의 행벡터들은 행벡터들 사이에 서로 수직이고 열벡터는 열벡터들 사이에도 서로 수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매트릭스를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살펴보기 전에 쿼터니언에 대해서 역시 약간 살펴보면요. 지금은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회전 행렬이 주어지면 이것은 4차원 쿼터니언 공간에 요소 4개를 가지는 쿼터니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쿼터니언을 W, XI, YI, GK라고 하면 이 회전 행렬은 3차원상에서의 회전 행렬은 이렇게 그 쿼터니언을 3x3 행렬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에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각각의 칼럼 그리고 로우가 서로 직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1 유닛 벡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오소노멀 벡터가 되는 거죠.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인버스와 트랜스포즈가 같기 때문에 Q 트랜스포즈 Q 혹은 QQ 트랜스포즈를 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 트랜스포즈 값과 인버스 값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 행렬인 것이 확실하다면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역행렬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포즈를 바로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행렬 계산에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1인데 Q 트랜스포즈 Q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요. 디터미넌트는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항상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원래 위키 페이지에 보면 컴플렉스 넘버 상에서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리얼 넘버 상에서도 항상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대각화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매트릭스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오소고날 매트릭스 P, 그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인버티블 매트릭스 P를 선택을 해서 A의 앞에 P의 인버스를 굽하고 A의 뒤에 P의 인버스를 굽하면 대각선분만 가지는 행렬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A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트릭스 A가 주어졌을 때 A를 대각화하는 행렬 P를 A의 앞에 인버스, A의 뒤에 P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이렇게 대각화된 행렬이 얻어집니다. 자, 이때 이 이 P는 서로 이제 오소건을 반드시 매트릭스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P의 각각의 컬럼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P의 각각의 컬럼을 모아보면 알파1부터 알파 n까지 얻어지겠죠. 컬럼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벡터가 바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예, P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요. 그리고 대각화했을 때 이 대각화 행렬의 결과에서 대각선 성분이 바로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화하는 행렬 P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원래 행렬 A의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아이겐 밸류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화 가능한 행렬의 예를 보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메트리 매트릭스 또한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시메트리 매트릭스 A가 주어졌을 때 대각화가 가능하므로 Q의 트랜스포즈 Q, 왜냐하면 오소고널이기 때문에 인버스랑 같습니다. 앞에 곱하면 이것은 이 전체를 대각화하고요. 그리고 이 Q는 어떤 오소고널 매트릭스 Q로 이제 이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렬 A를 대각화 가능하게 하는 시메트리 매트릭스에 대해서요. 그 행렬 Q는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변화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메트리 매트릭스는 A와 A의 트랜스포즈가 같을 때 시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A가 시메트리다 얘기는 임의의 IJ, 로우의 범위 안에 드는 임의의 IJ에 대해서 A의 JI 값과 A의 IJ 값이 같다면 시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값과 이 값, 이 값과 이 값,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값들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시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는 시메트리 매트릭스입니다. 대각성선분은 임의의 값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좌우의 값들이 같은 값을 가지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는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시메트리 매트릭스는 여기 보면 그, 그 어떤 오소고날 매트릭스 Q가 있어서 시메트리 매트릭스 앞에 트랜스포즈, 뒤에 Q를 하면 항상 대각화가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위키 문서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을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는 항상 오소곤을 합니다. 우리가 시메트리 매트릭스를 대각화하는 행렬
행렬 이제 P를 찾았을 때 P의 각각의 칼럼이 아이겐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각화된 결과에 그 다이아고널 성분이 아이겐밸류라고 했죠. 예, 그리고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그런 아이겐 벡터를 찾았을 때 그런 아이겐 벡터들은 항상 오소곤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벡터를 곱해서 새로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임의에 주어진 입력 벡터 V에 대해서 시메트리 벡터와 곱하면 축이 변하지 않는 축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변하지 않는 세 개의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벡터를 시메트리 매트릭스와 곱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벡터를 변하지 않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어떤 축 성분으로 스케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시메트리 벡터와 곱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세 방향, 그 아이겐 벡터 방향이 되겠죠. 그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뭔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얻으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얼마만큼 그 방향으로 늘어났는지는 대각화했을 때 대각선 성분이니까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의미는 어떤 주어진 서로 직각인 세 방향으로 스케일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떤 벡터를 시메트리 매트릭스와 곱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어진 벡터를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그 세 방향으로 스케일된 어떤 새로운 벡터 값을 얻어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2차원 심메트리 매트릭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심메트리 매트릭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심메트리 매트릭스는 1, 2, 2, 1입니다.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각성분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심메트릭 매트릭스가 됩니다. 먼저 이 매트릭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 벡터는 울프렘 알파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울프렘 알파 사이트에 들어가서 행렬을 첫 번째 행을 브레이스에 명시를 하고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브레이스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아이겐 벡터라고 적어주고 엔터키를 치면 울프렘 알파가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해줍니다. 울프렘 알파의 결과를 보면 아이겐 벡터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1, 1,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마이너스 1,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3,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보면 1 방향으로 크기가 3 변하도록 하고 마이너스 1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방향 크기가 마이너스 1 바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구해진 아이겐 벡터들이 직각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가지 벡터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구해 보십시오. 울프렘은 아주 강력한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구했고 아이겐 밸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아이겐 벡터의 값이 정해진 아이겐 밸류의 값이 이렇게 구해진 아이겐 벡터의 방향으로 크기를 3-1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아이겐 벡터를 2배, 1배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3-1인데 이것을 2배, 1배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각 성분이 모두 0이라면 월드축과 아이겐 벡터들의 축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변환이 필요 없지만 지금은 아이겐 벡터들이 월드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곱해주면 안 됩니다. 2배 해야 된다고 해서 3 곱하기 2 하면 6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특징은 그것이 회전 행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1을 첫 번째 칼럼 베이시스로 하고 V2를 두 번째 베이시스로 하는 행렬 2x2 행렬을 적는다면 그것은 회전 행렬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상에서 정의된 3-1 값을 2배, x 컴포넌트는 2배, y 컴포넌트는 1배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회전이 나타내는 그
역 공간, 역행렬을 곱해서 월두 공간으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R을 곱해야지 됩니다. 그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행렬 R이 있다면 R-는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연산을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스케일을 하려는 이 벡터를 R의 인버스를 취한 공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V가 실제로 월드축과 일치하는 스케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된 값을 실제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벡터들과 이제 곱해 주는 거죠. 유니트 같은 경우에 벡터 3다 스케일을 호출을 하면 이렇게 메뉴를 읽어보시면요.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곱합니다. 다시 아니고 x는 x끼리 곱해서 새로운 x를 구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새로운 y 값을 구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를 스케일할 때 벡터 3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v'이 얻어지겠죠. 근데 이 v'은 r 인버스 공간에서 스케일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r을 곱해서 이 v'을 원래 시메트리 매트릭스 공간이 나타내는 그 회전 그 공간으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의 numpy 기능을 이용하면 구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스를 살펴보면 그 원래 매트릭스가 1, 2, 2, 1입니다. 이것에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첫 번째 아이겐벡터가 1, -1, 두 번째 아이겐벡터가 -1입니다. 이 첫 번째 아이겐벡터를 컬럼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세팅할 때 첫 번째 로우가 1, -1, 두 번째 로우가 1, 1이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로 변한 다음에 아이겐벡터를 출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실행을 하면 네,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출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원래 행렬에 아이겐벡터를 행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3, -1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3, 두 번째 아이겐밸류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2배, 1배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 1을 벡터로 준비를 하고요. V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2배, 1배 되는지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V를 R의 인버스 공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것을 T라고 하고요. T를 구했으면 T와 이 원래 아이겐밸류 3-1과 곱해줍니다. 파이썬에서는 np.multiply를 하면 멤버별로 곱해서 각각의 멤버가 스케일된 값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버스 공간에서 스케일된 T2 값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T2를 R과 다시 곱해줍니다. numpy에서 alt는 매트릭스 간의 곱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겐벡터 이 뉴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썬 코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아이겐벡터 행렬이 준비되었고요. 원래 아이겐밸류가 3, -1이었습니다. 이것을 2배, 1배 하려고 합니다. 2배, 1배 해서 얻어진 결과는 4,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매트릭스에서 변하지 않는 축 공간으로 2배, 1배 하면 그 새로운 좌표는 4, 5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4, 5가 얻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매트릭스 M이 주어졌을 때 원래 매트릭스 M이 주어졌을 때 이 1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이 변하지 않는 축 아이겐벡터 상에서 2배, 원래 아이겐밸류는 2배, 그리고 두 번째 아이겐벡터에 대해서는 1배 된 그 새로운 좌표 값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파이썬 코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원래 매트릭스 M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여기에 2를 곱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이겐벡터 방향으로 2배, 1배 한 그 값을 얻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행을 해보면 그 값이 4, 5로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단계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한 원래 매트릭스 M의 아이겐벡터를 구했습니다. 아이겐벡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변환이 일어나더라도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입니다.
지금 요 벡터에 대해서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를 두 개 얻었습니다. 하나는 1,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1입니다. 이 벡터들은 변환이 일어나도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밸류는 3,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1, 1 방향으로는 변환이 일어나면 3배 커지고 마이너스 1, 1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배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1에 대해서 3배, 마이너스 1배 커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을 벡터 수직인 성분과 아이겐 벡터의 평행인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이 수평인 성분, 다음에 분홍색이 수직인 성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 벡터를 행렬과 곱한다는 것은 파란색은 3배 커지고 분홍색은 마이너스 1배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을 하나, 둘, 3배 했고요. 분홍색은 마이너스 1배 커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므로 이 2를 곱한다는 것의 의미는 크기가 변환된 요 좌표 값을 넣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해보면 실제로 1, 2, 3, 4, 5, 4,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를 원래 벡터와 곱하면 결과로 4, 5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이런 것들 도대체 왜 이제 필요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토크를 계산하는 예입니다. 예, 어떻게 응용되는지 토크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는 회전력을 말하는데 어떤 회전 중심이 있다면 그 토크는 타우라고 하고요. 거리와 힘에 비례합니다. 이 점에서 힘을 가하면 회전력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R이 커질수록 회전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반지름이 작으면 회전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클수록 회전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축이 고정되었을 때는 RF로 나타낼 수 있지만 3차원 공간에서 물체가 회전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은 3차원 공간상에서 정의된 X축으로 회전, Y축으로 회전, G축으로 회전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회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X, Y, G의 방향은 바뀌지 않도록 매트릭스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크의 정의를 보면 앵귤러 모멘텀 L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는데요.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를 보면 I 곱하기 W로 되어 있습니다. 이 I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이고요. 관성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W는 각속도입니다. 그러므로 각속도와 I에 비례하는 어떤 회전력이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F는 MA로 생각을 해보면 M이 클수록 F가 커집니다. 그게 M에 해당하는 성분이 I입니다. 이 I가 클수록 회전력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가속도가 커질수록 역시 F가 커지죠. F는 MA니까요. 마찬가지로 각 가속도가 커질수록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토크가 커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I가 축이 고정되어 있다면 단순한 실수값이지만 3차원 공간상에서는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3x3 텐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I를 보면 3x3 매트릭스로 나타나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되었다 뿐이지 실제로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료 구조로 매트릭스를 쓰는 거지 이게 행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텐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3행 3렬로 나타나는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3차원 물체가 있는데 중심과는 상관없는 약간 떨어진 곳에 힘을 딱 가했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그 토크 값이 얻어져서 회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이 I 행렬과 그 여러분이 가한 그 앵귤러 벨로시티를 곱했을 때 액셀러레이션을 곱했을 때요. 변하지 않은 축이 3개가 있고 그 세 축 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려는 정도, 회전하려는 정도가 바뀐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토크를 구할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보면은요. 요 예제는 가장 간단한 예인데 특정한 회전축에 대해서 X만큼 떨어진 어떤 무게가 없는 파티클에 대해서 이 I 값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I 값을 자세히 보면 대각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서로 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메트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3x3 심메트리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벡터를 이 심메트리 매트릭스와 곱하면 변하지 않는 세 축이 있고 그 세 축의 스케일 값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세 축 방향으로요. 그러면은 X, Y, G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떤 그 회전 가속도를 가하면 그 각각의 X, Y, G 축 방향으로 원래 값이 있었는데
회전하는 정도가 XYZ 축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이렇게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3x3 형태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영상에서 토크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어떻게 유니티에서 사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add 토크를 이용해서 물체를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게임을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한 다음에 A키를 딱 한 번만 누릅니다. 그러면 물체가 1초에 정확하게 180도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오차가 생겼는데 이것은 수치 미분의 내부적인 수치 미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라고 생각하고 일단 무시를 하면요. 정확하게 180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토크를 가해야 될까요? 예, 토크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add 토크 3 함수를 보면 먼저 angular acceleration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너시아와 acceleration을 구해서 토크를 구한 다음에 add 토크를 세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크의 정의를 살펴보면 angular momentum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입니다. angular momentum은 inertia 곱하기 angular acceleration입니다. 그래서 w를 t로 나눠주면 이렇게 오메가를 t로 나누어 주면요. 그리고 i를 앞에 곱해주면 그게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gular acceleration을 t로 나누어 주고요. i와 곱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angular acceleration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요. 토크의 방향을 다운으로 슈도 벡터를 다운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만큼 회전시키기 위해서 파이를 곱해줬는데 1초 동안 움직이기 위해서 실제로 유니티가 사용하는 그 수치 미분의 픽스 델타 타임을 나누어줘서 1초 뒤에 정확하게 파이만큼 회전하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W 값은 angular acceleration을 타임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토크를 구한 준비가 되었고요. 요 값을 이너시아와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지드 바디의 이너시아 텐서를 확인을 해보면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보십시오.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인포라고 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익스펜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너시아 텐서라고 된 부분이 텐서는 3x3인데 왜 이렇게 컴포넌트 3개만 가지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 이 값이 0.166이고 왜 리드 온인지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 값이 0.166 XY 지축 방향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브 가로 세로 x가 1인 큐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코드에서 이너시아와 앵귤러 액셀레레이션을 곱해주면 그게 토크가 되는 거죠. 공식에 의해서요. LT 오메가를 t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i랑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토크 타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에서 오메가를 이너시아와 곱해줍니다. 벡터 3 스케일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컴포넌트 와이즈 곱셈을 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토크를 구한 다음에 리지드 바디는 이 요소의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구한 겁니다. 토크를 구해주면 토크가 제대로 가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A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180도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너시아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이너시아가 가지는 로테이션 값이 있기 때문에요. 고유 벡터, 서로 직각인 고유 벡터 세 성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공간에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다시 원래 공간으로 가져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유니티에서 여러분이 실린더를 옆에 있는데요. 이네이블 시킨 다음에 똑같이 코드가 적용됐습니다. 큐브 포 토크에도 스크립트 3이 적용이 됐고요. 실린더에도 add 토크 테스트 3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80도 회전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키를 한번 누르면 큐브는 180도 회전하지만 이렇게 실린더는 옆으로 누워진 실린더는 180도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너시아 텐서의 로테이션 값을 고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너시아 텐서 로테이션 값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너시아 텐서 로테이션이 원래 정해진 지오메트리의 상대 회전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체도 회전했으니까요. 물체 회전한 정도와 이너시아 텐스가 회전한 정도를 Q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Q의 인버스 공간으로 변환을 해서 적절하게 월드 축과 일치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원래 가진 이너시아 텐서 아이겐 밸류 값이죠. 그 값과 곱해서 스케일을 적절하게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인버스 공간에서 스케일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현재 물체 공간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Q와 곱해서 토크를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A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두 오브젝트 모두 정확하게 180도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80도 회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 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차이기 때문에 약간 무시하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토크를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